안녕하세요. 수혜아빠의 파워포인트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파워포인트 버전과 파워포인트 기본 메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파워포인트 환경 설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파워포인트 환경 설정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가 파워포인트 작업을 좀 더 쉽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 파워포인트의 메뉴의 위치를 조정한다거나 여러가지 편리한 기능을 파워포인트에서 설정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어야지 작업을 더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겠죠. 오늘은 그 환경 설정 중에서도 눈금자와 안내선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눈금자와 안내선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파워포인트 작업을 할 때 파워포인트에 삽입이 되는 텍스트 상자, 그림, 도형, 표 이런 것들의 위치를 내가 어디에다가 둘 것이냐, 그런 위치에 대한 것들을 파악할 수도 있고, 각각의 슬라이드마다 그 위치를 동일한 위치에다 두거나 이렇게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파워포인트에 실행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눈금자와 안내선이 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금자와 안내선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기 탭, 지금 미리 이렇게 꺼내놨는데 보기 탭에서 이것들을 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보기 탭에 이 표시라는 그룹을 보면 눈금자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체크를 하게 되면 지금 슬라이드 편집 화면의 위쪽과 왼쪽 부분에 이렇게 자 형태의, 눈금이 있는 자 형태의 메뉴들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눈금자를 이렇게 꺼내두고요. 안내선은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보기에 표시 그룹에 안내선을 체크를 하면 가운데에 열십자 모양의 선이 표시가 됩니다. 이 선들은 마우스를 잡아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왼쪽으로 움직이고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어떤 개체를 집어넣을 때 이 오른쪽 바깥으로 벗어나지 말자 라는 것들의 위치, 이 규칙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유용하게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눈금선이라는 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눈금선이 잘 보이기 위해서 안내선을 먼저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선 기능을 꺼두고 눈금자를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눈금자를 체크하니까 이렇게 안내선과는 다르게 슬라이드 편집 화면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눈종이, 그죠? 이렇게 모눈종이처럼 이렇게 그리드 라인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라인이 이렇게 쭉 나와서 여기 위치가 어디쯤인가를 한눈에 이렇게 파악해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눈금선을 설명하지 않고 안내선을 제가 먼저 설명했던 이유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눈금선이 화면을 복잡하게 보여주는 이런 느낌이 있어서 안내선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도형을 이렇게 복잡한 도형을 그린다거나 어떤 도해,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이 도해를 그린다고 할 때는 이렇게 눈금선을 켜두고 작업하는 것들이 훨씬 편리하다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 보기 메뉴에서 표시 그룹, 눈금자와 안내선을 끄고 켤 수 있다는 것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눈금자와 안내선을 켜고 끌 때는 이 보기에서 이렇게 직접 메뉴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마우스로 슬라이드 편집 화면 빈 영역을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이 눈금자를 켜고 끌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눈금자를 켜고 이렇게 끌 수도 있죠.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이용한다라는 것도 아울러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와 더불어서 이렇게 눈금 및 안내선을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안내선을 켤 것인가 끌 것인가 라는 것들도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죠. 안내선을 체크를 해제하고 난 뒤에 확인을 누르면 사라지고,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눈금 및 안내선에서 우리 안내선을 표시를 하게 되면 또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금자와 안내선을 표시하는 데에서는 보기 탭에 메뉴를 이용하거나 마우스로 슬라이드 빈 영역에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또는 나타나는 이렇게 팝업 화면에서 선택도 가능하다라는 것들도 설명드릴게요. 눈금자나 안내서는 정말 많이 쓰는 기능이기 때문에 단축키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키보드에서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F9번을 누릅니다. 숫자 키 위에 있는 F9번을 숫자 키를 누르게 되면 누를 때 눈금자가 나타나고 한 번 더 누르면 눈금자가 꺼지고 하는 겁니다.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F9번을 누른다는 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자, 자는 어떻게 하느냐? 안내서는 이렇게 나타났지만 눈금자는 어떻게 하느냐? Alt키하고 Shift키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F9번을 눌러봅니다. 눌러보면 이렇게 눈금자가 사라지고 나타나고 하는 것들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눈금자를 우리가 항상 이렇게 꺼내놓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들, 그리고 안내선을 이렇게 꺼내놓고 사용하는 것들은 작업을 편리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놓고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안내선을 다시 한번 제가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Alt키 누르고 단축키로 실행하겠습니다. Alt키 누르고 F9번을 누르면 안내선이 나타나고요. 안내선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안내선이 이렇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를 더 꺼내놓고 사용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안내선을 마우스로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해서 누른 상태에서 이번에는 Alt키가 아닌 컨트롤키를 누른 상태에서 원하는 위치로 움직입니다. 원하는 움직인 다음에 마우스를 놓고 컨트롤키를 다시 놓으면 이렇게 복사가 되어서 두 개가 나타나는 것들 보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 개 이렇게 꺼내놓고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원하는 위치를 놓게 되면 이 위치는 슬라이드를 다르게 이동해도 계속 이렇게 위치가 고정되어서 보여집니다. 이렇게 첫 번째 페이지에 제가 이렇게 이 정도 위치로 움직인 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로 가게 되면 여기 위치가 바뀌어 있는 것들을 보이시죠? 물론 여기 아래쪽 위치에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드에 한번 설정을 해두면 모든 슬라이드에 이렇게 같이 영역이 표시돼서 문서를 전체적으로 통일감 있게 정렬되어 있는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원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영역을 좌측 우측을 영역을 선택해 놓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 안내선을 이렇게 여러 개로 복사를 해 놓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복사하는 개수는 2010 버전부터는 무한대로 컴퓨터의 메모리가 허용하는 만큼 무한대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2007 버전은 이 개수가 지정이 되어 있어서 최대 9개까지 이렇게 세로 9개, 가로 9개까지 그릴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그려진 안내선 같은 경우는 삭제하는 방법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삭제하는 방법은 누구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삭제 어떻게 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거를 겹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겹치니까 실제적으로 사라지는 효과와 동일한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체를 겹치는 게, 안내선을 이렇게 겹치는 게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쉽게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안내선을 마우스를 잡은 다음에 슬라이드 영역, 슬라이드 편집 화면 영역 바깥으로 이렇게 버려버리면 안내선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안내선을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버려버리면 사라지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파워포인트 2013 버전에는 슬라이드 마스터 기능에서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로 가서 그리기 안내선을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Alt F9번을 딱 누르게 되면 그리 안내선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그 안내선이 기본 화면에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닫고 기본 화면에서는 금종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로 가서 그리 안내선을 보니 이렇게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기 안내선이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독립적으로 동작이 되게끔 2013 버전은 그 기능을 새롭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레이아웃, 각각의 슬라이드 마스터마다 그리기 안내선을 내가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2013 버전부터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그리기 안내선을 그렸는데 그 다음 페이지로 레이아웃으로 가니까 그리기 안내선이 안 보이죠? 또 다른 페이지 가니까 또 이런 형태로
그리기 안내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페이지에 맞게끔 그리기 안내선을 그릴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013 버전부터는 2016 버전까지는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그리기 안내선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슬라이드 마스터를 닫아도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그린 레이아웃은 를 하고요. 표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슬라이드 마스터 페이지가 아닌 상태에서는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조절하기 위해서는 다시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로 가서 레슨을 조절해야 합니다. 또한 한 가지 파워포인트 2016 버전부터는 그리기 안내선을 마우스로 올 적부터는 클릭하게 되면 색깔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색깔을 파란색으로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도 하나의 큰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리기 안내선의 색깔 변경은 파워포인트 2016 버전부터 제공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눈금자와 안내선을 표시하는 이유는 작업을 더 쉽고 빠르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슬라이드 메뉴의 보기 메뉴에서 눈금자를 체크하거나 안내선을 체크하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슬라이드 편집 화면이라고 불리우는 이 화면에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눈금자를 선택할 수 있고, 눈금 및 안내선이라는 메뉴에서 안내선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단축키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Alt F9는 안내선 표시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Alt하고 Shift F9를 누르면 눈금자 표시를 끄거나 켤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안내선 역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텍스트 상자나 그림, 도형 같은 파워포인트에 사용되는 개체 위치를 정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안내선을 드래그하게 되면 원하는 위치로 복사가도 사용이 되고요. 복사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삭제하기 위해서는 안내선을 선택한 다음에 슬라이드 영역 바깥쪽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버리면 삭제된다고도 말씀드렸어요. 2013 버전부터는 슬라이드 마스터의 안내선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 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 마스터의 안내선 기능은 슬라이드 마스터의 레이아웃, 슬라이드 마스터 페이지마다 개별적으로 동작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6 버전부터는 안내선의 색상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파워포인트 사용할 때 눈금자와 안내선을 표시해서 작업을 편리하고, 그리고 또한 정렬되어 있는 문서를 만들기 바라겠습니다.